김희준 PD의 과거 학교 폭력에 대한 이제 기사들이 올라왔는데 그게 너무 구체적인 거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부였고 이원희 셰프도 꽤나 호감형으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 뭐 지금하고 크게 다르진 않은데 저는 뭐 그다지 존재감이 없었어요. 선생님들이 제 이름을 잘 기억하실런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다지 발표를 열심히 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혼나지 않을 정도의 성적과 혼나지 않을 정도의 얌전함을 가진.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선생님들한테는 꽤 편한 학생이었을 것 같아요. 굳이 신경 쓰이게도 안 하고 뭐 자기 할 일은 뭐 하되 그다지 나쁠 건 없었으니까 공부는 그냥 사실 끼리끼리 논다고 또 예전에 이제 반에 보면 꼭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뭐랄까 눈에 유독이 띄는 친구들이 있죠. 사실 저는 그런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는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 친구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는 잘 모르지만 잘 지내고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그때 어린 마음에도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해도 되는 걸까? 며칠 전에 이제 사건이 하나 터졌잖아요. 학교 폭력 때문에 이제 곤란을 겪는 일들을 이제 저희가 많이 보면서 한편으로는 좀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내가 부당하고 아팠던 것들에 대해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세상이 고맙기도 하죠. 제가 그 프로그램 되게 재밌게 보고 있었거든요. 이원희 셰프하고 김유진 PD 부럽지라는 그런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결혼 전에 이제 정말 부럽게 연애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한편으로는 되게 이제 부럽기도 하고 예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김희준 PD의 과거 학교 폭력에 대한 이제 기사들이 올라왔는데 그게 너무 구체적인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보는 순간 아찔하더라고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부였고 이원희 셰프도 꽤나 호감형으로 급상승 중이었는데 기존에 출연하고 있던 방송도 하차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예정되어 있는 그런 방송들도 취소를 하는, 여전히 이제 그 피해 안에서 살고 있는 그 피해자도 참 되게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이때에 그게 이제 크게 걸림이 되는 그 김유진 PD도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기가 한 행동이 그대로 자기에게 돌아오게 되기 때문에 과거의 일이어서 이미 지나가고 없던 일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언젠가 반드시 나한테 부메랑처럼 돌아온다는 거. CEO 중에 지금도 막 폭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시는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대기업 회장도 있고. 습관이라는 게, 사람이 생각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나이가 들고 위치가 달라져도 그 습성을 버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인성교육이 중요하겠죠. 돌아올 일은 언젠가 돌아와요. 나한테. 좋은 일이든 그렇지 않은 일이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행동하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좀 책임감을 가져야 되겠죠. 대부분 모든 가치관이나 생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가장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 생각, 행동들이 아이에게 그대로 전해지거든요. 가정교육 너무 중요하죠. 부모들의 마인드나 태도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관계 안에서 일이 잘 해결되지 않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태도 중에 하나가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는 거죠. 사실 이제 내가 감정의 표출일 수도 있는데 화나 짜증을 내면서 상대방이나 이 상황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되게 바쁘게 움직이고 막 눈치를 보고 또는 겁을 내거나 그러면서 이제 이 상황이 해결되는 걸 몇 번 경험하면 그게 너무나 당연하게, 근데 그건 뭐하고 같냐면 동물이나 곤충들이 위협을 느끼죠. 어떤 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거나 바로 직전에 최대한 자기를 방어하려고 몸을 크게 하거나 무섭게 으르렁대거나 그건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그리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을 함께 찾자 이렇게 제안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짜증을 내고 얼굴을 찌푸리고 화를 내서 상대방들에게 겁을 주는 거예요. 내 이야기를 듣도록 다른 사람을 이제 조정한다고 보면 되죠. 근데 정말 좋은 어른은, 제가 정의하는 좋은 어른은 그 상황이나 문제를 해결하는데 짜증이나 화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아는 사람, 그게 좋은 어린이에요. 사람은 사실 살면서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괜찮다고 생각했던 부분에서 어떤 사람이 크게 상처를 입는다든지, 저도 살면서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그런 일이 있긴 있겠죠. 근데 태도가 정말 중요해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나의 태도가,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면 그 문제를 피하거나 도망가면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좀 늦었더라도 이제 어떡하지? 막 좀 절망적이더라도 내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죠.
지금 사실 논란이 되는 이유도 그거잖아요. 이원희 셰프하고 김유진 PD가 자필로 사과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정말 진심을 전하려고 써야 되는 건데 김유진 PD 편지 안에 무슨 내용이냐면 문장 중에 한 문장에 사실 여부를 떠나, 이 문장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나는 거거든요. 사실 여부를 떠나라는 이 단어 자체가 그런 일이 있었으나 누구나 그럴 수 있다? 내지는 그거는 충분히 과거의 일이었다? 뭐 이렇게 그냥 이야기해버리는 꼴이 돼버렸거든요. 나의 잘못이나 나의 이전의 행동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지금의 일에 대해서는 내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죠. 더 이상 반복되지 않게 해야겠고. 사실 피해자가 되면 이미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두렵고 일상생활로 사실 돌아가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자존감도 낮아질 수밖에 없고 가장 좋은 방법은 용기를 내는 거예요. 내 자신이 소중한 걸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더 나를 좀 자신감 있게 드러내고 내가 도전해야 되는 새로운 일들에 대해서 용기 있게 도전해보고, 상처를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그걸 또 극복해내는 것도 사실은 내 몫이거든요. 누군가 내가 받은 상처를 대신 치료해주진 않아요. 용기를 내서 나 자신을 더 토닥이고, 가해자든 피해자든 반드시 나에게 돌아올 일은 돌아오게 돼 있어요. 내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성공을 했든 또한 그렇지 못하든 그런 여부를 떠나서 언젠가 해결되지 않는 그 일이 나에게 돌아오게 돼 있으니까 과거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내 자신의 생각이나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모두들 지혜롭고 좋은 어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